연계 네. 플레이도 잘 해주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진짜 약간 뭐 진첸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노룩을 엄청 해. 근데 그 노룩이 약간 효과는 없어요. 토트넘이 콘테 감독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스텔라니 코치 대행 체제에서 3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은 스텔리니 감독 코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첼시전 26일이 이제 첼시인데 첼시전 복귀는 좀 불가능하고 3월 5일에 있을 울브스나 9위 밀란에 이제 콘테 감독이 좀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텔리니 코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토트넘 입장에서. 이게 뭐 어쨌든 이 스텔리니 코치가 뭐 7경기 맡아서 전승. 네. 이거는 스텔리니 코치가 경기 운영을 그래도 잘한 편에 속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교체나 빠르게 이제 변화를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감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를 적절한 시간에 투입을 한 거거든요. 네네 후반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일찍 나왔거나 그랬으면 아마 득점이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전반전에 웨스트햄이 내리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답답해질 수가 있었는데 라인을 올리니까 에메르송 골 들어가고 딱 라인 올리니까 그때 투입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들을 이 스텔리니 코치가 정말 잘 가져가고 있고 좋더라고. 그래서 7승을 거둔 거죠. 네네. 그 스텔리니 코치의 능력이고 다만 이제 어제 스텔리니 코치가 인터뷰한 것도 이 경기를 당연히 나 혼자 준비하진 않는다. 콘테 감독이 조언을 해주고 그렇죠. 콘테 감독이 준비한 토대에서 내가 하는 거다. 네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하게도 콘테 감독 사단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이 같죠. 콘테 감독의 축구를 이제 그 바탕에서 경기만 운영하는 거고 네네. 경기 준비까지는 웬만해서는 콘테가 다 합니다. 네.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근데 네. 중간에 이제 변화를 넣는 거라든지 어제 이제 전술적인 어떤 변화를 보면은 확실히 스텔리니 코치가 좀 왔을 때 훨씬 더 잘하는 느낌도 있어요. 토트넘이. 어제였으면 또 그 맨날 그 하던 거 했을 거 아니야. 콘테 있었으면. 전반전 보시면 네. 전반전에 똑같은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네. 우리가 어제 그 2대 0으로 이기고 손흥민 선수 득점이 나와서 약간 이제 어제 경기력이 좋았다. 네. 라는 생각이 조금 지금 이게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전반전에 되게 못했거든요. 전반전은 못했지. 후반전 에메르송 득점 나오기 전까지 되게 못했어요. 전반전은 진짜 똑같았어요. 늘. 똑같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지금 이 콘테 감독의 사단 전체 코치들 전부가 지금 이제 이 답답한 토트넘의 이 축구를 만들고 있는 거라서 네. 스텔리니 코치가 전술을 막 콘테 감독의 허락 없이 갑자기 뭐 손흥민 선수를 투톱으로 쓴다거나 네. 갑자기 뭐 윙백에 뭐 포로를 선발로 내세운다거나 이런 거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텔리니 코치의 경기 중에서의 변화 이런 네네. 것들은 분명히 이 코치의 능력이지만 경기를 주관하고 경기에 준비를 하는 건 콘테 감독의 영향이 매우 크다. 네. 어차피 뭐 콘테 사단이기 때문에 그쵸. 콘테의 짜놓은 흐름 속에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아무튼 뭐 콘테 감독은 진짜 3월 정도 돼서 이제 조금 이제 복귀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로얄이 정말 보기 힘든 그 골을 터뜨렸는데 되게 이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벤 데이비스가 위로 치고 가면서 패스를 해줬고 그 골을 또 에메르송 로얄이 이제 해결을 하면서 이제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확실히 에메르송 로얄의 움직임이 많이 좀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매우 좋아졌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컨디션만 살펴보면 에메르송 로얄이 보통 볼을 가졌을 때 되게 쉽게 뺏기거나 그렇지. 어설프게 드리블하다가 네네. 이제 차단당하거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들어서 이 에메르송 로얄이 볼을 소유하는 능력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게 뭐가 있냐면 네. 그 에메르송 로얄이 이 전반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콘테 감독 체제에서 오른쪽 윙백을 중앙으로 지금 쏠리게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메르송 로얄이 어제만 중앙으로 들어와서 한 게 아니에요. 매번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어티가 이제 잘했던 게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나간다. 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에메르송 로얄이 그 중앙으로 들어와서 하는 플레이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에메르송 로얄이 늘 하던 플레이인데 늘 그 위치에서 뛰었는데 그동안은 야 중앙으로 왜 들어오는 거야 제가? 쓸데없이 들어와서 패스 미스하고 턴오버 생기고 왜 들어오는 거야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에메르송 로얄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잘한다.
심지어 연계 플레이도 잘한다. 이게 참 많이 달라진 점인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저 에메르슨 로얄의 히트맵을 잠깐 보고 얘기할까요? 자, 지금 로얄의 히트맵을 보면 뭐 저런 거죠. 예. 그러니까 에메르슨 로얄이 그 갑자기 뭐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뭐 스텔리니 코치가 와갖고 너 나의 이 전술 내가 보여줄게. 네네. 너 중앙으로 들어와. 이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플레이를 많이 하던 선수예요. 네네. 토트넘에서 최근에. 그리고 어제 이런 플레이를 똑같이 가져갔는데 이게 에메르슨 로얄이 중간에서 연계 플레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도 보면 예. 손흥민 선수한테 연계 플레이를 해준 장면도 많았고 네네. 이게 어제 특히나 벤탄쿠르가 없으니까 중원에서 호이비에르와 스킵 이 두 선수가 볼 전개 능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 웨스트햄 전반전 되게 답답했잖아요. 그 이유가 중원을 거쳐서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후반전이 되면서 네. 전반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에메르슨 로얄이 계속 안쪽으로 들어와서 연계 플레이 해주고 네. 근데 그게 또 통하면서 호이베르나 스킵이 오히려 자기가 볼을 못 전개하니까 에메르슨 로얄이 받아서 네. 앞쪽으로 전개 이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에메르슨 로얄이 이거 영향력도 커졌다. 아, 지금 에메르슨 로얄이 지금 모든 면에서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그쵸.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제는 보니까 막 위로도 많이 올라가고 막 엄청 여러 방면에 뛰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그쵸. 스텔리니 코치가 좀 이렇게 뛰라고 좀 얘기해 준 거 아닐까 싶은데. 아니야, 똑같이 절대 뜁니다. 아니야. 막 최전방으로 올라서 골도 넣고 막. 아니 그 에메르슨 로얄이 원래 저런 역할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막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하던 에메르슨 로얄이 올라가서 이상한 크로스 올리고 그랬었지.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 공격할 때는 윙백은 당연하게 가장 높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 에메르슨 로얄이 되게 높게 올라가요. 네. 그래서 페리시치가 왜 손흥민보다 높게 올라가냐? 다들 그런 말 하시잖아요. 윙백은 공격할 때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메르슨 로얄이 올라가는 게 이게 어제 경기만 갑자기 막 그런 게 아닌데 네네. 그게 마무리가 된다는 게 달라진 거죠. 마무리 패스가 되고 마무리 득점이 되고 네. 어제 득점을 이번만 한 거 아니잖아요. 네, 맨시티전에도 했었고 마무리가 되니까 이게 그동안 올라가서 계속 이제 이상한 패스나 슛만 했는데 네. 마무리가 되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 쟤는 크로스를 왜 이렇게 못 올려? 에메르슨 로얄한테 왜 그랬냐? 네. 잘 올라가서 올릴 수 있는 공간까지 가요. 에메르슨 로얄이 못할 때도 이게 이 선수가 체력도 좋고 스피드도 좋아서 90분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것까지 됐는데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됐었다. 지금은 된다. 지금은 된다. 아니 그 포로 영입 효과다 이런 얘기 막 축구 저희 우리 토트넘 경기 할 때마다 이 에메르슨 로얄 보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제 그 세레머니가 그 여자친구의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임신을 알리는 세레머니도 하기도 했습니다. 분유버프 아니냐 막 그런 그런 얘기도 것도 있더라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버프를 많이 받았어요. 포로 경쟁자 버프, 네네네. 경쟁자 버프 그리고 이제 그 분유 버프 네. 두 가지를 받아버렸죠. 네. 아무튼 뭐 로얄의 활약이 좋으니까 또 중원에서 안 풀리던 것이 또 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골도 넣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제 보시면 벤 데이비스가 인터뷰한 거 보면 준비했던 그런 패턴이었다. 아, 네네. 요 패턴을 그 콘테 감독이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윙백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 인터밀란에 있을 때는 오른쪽에 하키미가 7골과 10개 어시스트, 네. 왼쪽에 페리시치가 5골과 6개 어시스트인가? 윙백들의 공격 그 포인트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하키미가 올리고 페리치 마무리, 페리치가 올리고 하키미 마무리 이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축구를 선호하는 편이죠. 네. 콘테가. 근데 어제 그 장면이 벤 데이비스가 나와 잘하고 네. 에메르슨 로얄도 마무리가 되니까 이게 또 통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진짜 로얄의 골이 결승골이 됐고 그 기점으로 뭐 손흥민 선수의 골도 있었고 예. 아무튼 뭐 토트넘이 잘 풀렸던 후반전에 너무 좋았죠. 네네.